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 9월 13일 스티뮬러스 패키지 관련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공화당 상원이 주도한 약식 스티뮬러스 패키지인 스키니 빌이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실업수당 행정명령에 대한 업데이트와 이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행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 그리고 세 번째, 1차 스티뮬러스 체크 지급과 관련해서 1200불 아직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 IRS의 당부 레터가 나왔다는 소식, 그리고 네 번째, 캘리포니아의 상업용 부동산 세입자들에 대한 구제책과 또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한 주정부 차원의 새로운 텍스 크레딧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대통령 선거 소식에 대한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상원에 스키니 빌이 통과를 못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전체 상원 의원의 6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실제 결과는 52대 47로 부결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네요. 아시다시피 공화당이 제안한 어떤 기존의 힐스 액트의 스몰러 버전, 작은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연방정부 실업수당에 대한 연장, 그리고 2차 PPP, 그리고 라이빌리티 프로텍션 등이 들어간 내용이었었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으로서 이 법안은 아마도 시간 낭비가 될 공산이 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훨씬 더 큰 수준의 스티뮬러스 법안에 대해서 양당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전체 일괄 타결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겠고, 말하자면 설사 상원에서 통과가 된다 해도 민주당 주도의 하원에서 이걸 통과할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였었고요. 또한 공화당 내에서도요, 이번 이 스키니 빌 외에 이보다 더 큰 내용의 힐스 액트죠. 그 큰 수준의 법안에 대해서 당론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상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스키니 빌이 통과되고 안 되고가 어떤 큰 의미,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아무튼 통과가 이제 좌절된 이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각 당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은 말하기를 The Democrats care more about politics than helping American families. 국민을 돕는데 민주당은 안중에도 없고 뭐 정치에만 몰두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죠. 이에 대해 민주당의 상원 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공화당은 무엇이 진정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에는 신경 쓰지 않고 국민에게 그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쇼오프하면서 외관상 보여주는 식의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라고 대응했네요. 또 더 나아가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작은 수준의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노 스티뮬러스 패키지,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아예 통과시키지 않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와 같은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백악관의 협상 대표인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현재 1.3조 달러 가량의 이 공화당 스티뮬러스 패키지는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놓여져 있으니 계속해서 협상하자라는 신호를 보냈고요. 역시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민주당은 지금 현재 국민들을 위해 2.5조 달러에 달하는 민주당의 스티뮬러스 패키지라고 하는 그 당론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서 이제 또 미치 매커넬 의원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더 나아가서 민주당은 대선 이전에 국민들이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통해서 혜택을 누리게 될 경우에 대선에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염려해서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했고요.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논조로서 민주당은 미국인들이 지금 더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현 정부와 대통령 본인에게 불만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를 통해 민주당에게 대선에서 투표하도록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비난을 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찌됐건 국민을 볼모로 정치적인 게임에 몰두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아쉬운 마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실업수당 행정명령에 대한 업데이트인데요. 현재 피마를 통해서 각 주의 연방정부 예산을 지급하고 또 실업수당 대상자 각 개인들에게 주 300불씩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이 행정명령과 관련해서요.
이제 21개 주에서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개시했고요. 사우스다코타를 제외한 모든 49개 주에서 피마의 허가를 받았거나 이제 허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부터 바로 지급을 시작했고요. 뉴욕주는 드디어 다음 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지난주에 5주치의 그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이어서 얼마 전에는 1주치를 추가로 받고자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계획을 EDD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밖에 28개 주에서 아직까지 지급을 개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이 주들에서도 원활한 지급이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의 대통령 행정명령이 스티뮬러스 패키지와 관련해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는 현재 의회의 스티뮬러스 협상이 지지부진한 그런 이유로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엊그제 목요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은 일단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항공사들에 대한 구제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피마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성격의 실업수당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이 밖에도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원래 기본적으로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의회의 결정을 거친 그런 사안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 예산의 집행이 마무리가 됐거나 아니면 집행이 지연되면서 남아있는 이 예산들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 쓰겠다라는 그런 방향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용 대상의 성격이 의회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결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된다는 그런 해석은 있겠지만 적어도 이 자금, 이 행정명령에 집행되는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의회의 결정을 통과한 텍스머니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코비드 상황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원이 국민들에게 더 절실한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어떤 정쟁으로 인해 이와 같은 지원이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이 지원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방증하는 거다라는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타 스티뮬러스 관련 소식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IRS에서 최근 개인들에게 메일을 보냈다라고 하네요. 대상은 1차 스티뮬러스 체크를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이고요. 이들에게는 2018년 또는 2019년도 세무신고를 반드시 10월 15일 이전까지 하시고 또한 소득이 낮아서 신고를 안 한 분들의 경우는 IRS 웹사이트에 이 non-filer가 등록하는 그런 절차가 있죠. 이걸 반드시 진행하시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0년 신고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바로 체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 서둘러 진행하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고 안타깝긴 하겠지만 반대로 다시 한번 IRS가 2018년, 2019년 신고를 안 해서 못 받았다 하더라도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컨펌해 준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못 받았더라도 자격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2020년도 세금 신고를 할 때 그때 그 금액만큼을 반영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 내용을 컨펌해 준 거니까요.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퇴거 금지 소식인데요. 주거지에 대한 세입자 퇴거 금지 명령이 행정명령으로도 나오고 또 각 주에서 주 단위의 입법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에 비해 비즈니스 렌트에 대해서는 비슷한 구제책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구제책은 없는 것 같고요. 또한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역시 주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나 카운티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 렌트에 있어서도 몇 가지 퇴거 금지 규정을 포함한 세입자 구제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LA 카운티의 경우는 9월 말까지, 금년 9월 말까지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세입자들이 미납한 렌트비에 대해서는 이를 이유로 건물주가 퇴거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9월 말이 지나더라도 이 상황을 보면서 시정부, 카운티 정부에서는 먼스 투 먼스로 이와 같은 규정을 연장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또 이 밖에 다른 시나 카운티에서도요. 이와 같이 비슷한
어떤 성격의 규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라서 본인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로서 그 비즈니스가 위치한 지역의 어떤 시, 카운티 정부의 관련 규정들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각 시, 카운티별 상업용 부동산 렌트비 미납 관련해서 제공되고 있는 구제책에 대한 요약을 저희 회사 블로그에 올려놓았고요. 또 관련 웹사이트 링크를 아래 그 코멘트에 달아놓았으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캘리포니아 스몰 비즈니스 하이어링 크레딧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코비드로 어려움을 겪는 캘리포니아 스몰 비즈니스들을 돕기 위한 구제책의 하나이고요. 자격 조건을 갖춘 경우에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데 대해 종업원 1인당 1,000불씩 최대 사업체장 10만 불까지의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텍스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 정부에 부담하게 되는 어떤 세금을 줄이는데 쓸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세일즈 텍스를 3,000불 내야 할 게 있다라고 치죠. 그랬을 때 텍스 크레딧을 1,000불을 확보했다라고 하면 이 말은 내가 실제로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캘리포니아 세일즈 텍스를 2,000불로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이어링 크레딧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조건은요. 첫째, 2019년 말 현재 종업원이 100명 이하여야 하고요. 두 번째, 2020년 2, 4분기의 수입이 전년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19년의 2, 4분기겠죠? 대비 50% 이상 줄었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 2020년 2, 4분기에 비해 3, 4분기와 4, 4분기, 정확하게는 7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하네요. 평균 종업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종업원 수 곱하기 1,000불의 텍스 크레딧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잘 확인해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대선 관련 소식 한 가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밥 우드워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언론인이 있죠. 이분이 곧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을 하나 발간할 예정인데요. 거기에는 이번 코비드 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취했던 그 방식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금년 초에 코비드 환자가 미국에 최초로 나오기 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염병의 어떤 위협과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걸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네요. 이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요지는 대통령이 필요 이상으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그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태연한 척했고 일부러 의연한 척했고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했던 거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네요. 반면에 이에 대해서 조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신뢰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드러났다라는 식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민들에게 실제 상황을 감추고 또 본인의 치적을 과장하고 주식시장의 폭락을 막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줄이면서 현명하게 미국 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만든 최악의 리더십이다. 이런 식의 비판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자, 그럼 오늘 9월 13일 스티뮬러스 패키지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